2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 유산을 받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을 보고 저는 20년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아이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도, 입원하셨을 때도,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데 그 아이가 왔습니다. 서류를 손에 쥐고.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울어야 할지, 소리를 질러야 할지, 문을 닫아야 할지, 그냥 그 아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 떠난 그 얼굴이 이렇게 낡아 있었어요. 저도 늙었겠지만 그 아이도 늙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더 슬펐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극장 사연라디오 DJ입니다.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아이가 둘이었어요. 첫째가 딸, 둘째가 아들. 딸은 지금 부산에서 잘 살고 있고요. 문제는 둘째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오랜 상처. 그 아이 이름은 진호예요. 진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남편이 워낙 무뚝뚝한 사람이었거든요. 칭찬이라는 걸 입에 달고 산 적이 없는 사람. 진호가 뭘 잘해도 그게 당연한 거야 였고, 뭘 못해도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릴 때야 그러려니 했는데 진호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둘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22살이던 해였어요. 남편이 진호한테 큰 소리를 쳤는데 그날따라 진호도 지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맞서더니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처음엔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어디 가겠어? 돈도 없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찾아다녔습니다. 친구 집도 가보고 고시원도 가보고. 그런데 아무도 진호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남편은 그 녀석이 먼저 연락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찾지 마 라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워낙 고집이 센 사람이라 먼저 손 내미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다리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매일 생각하다가, 이틀에 한 번 생각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다고 잊은 건 절대 아니에요. 진호 생일이 되면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남편 몰래. 아무도 안 먹는 미역국을 끓여놓고 식을 때까지 바라보다가 혼자 먹었어요. 그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3년 전이에요. 뇌경색이었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아침에 밥 먹다가 숟가락을 놓치더니 말을 못했어요. 119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왼쪽이 마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이 달라졌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우는 걸 본 게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4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진호, 보고 싶다. 그게 다였어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진호를 찾으려고 했어요. 이제라도 20년이 지났어도 찾을 수만 있다면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딸한테 부탁도 해보고 주변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호는 연락처도 주소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1년을 더 살다가 갔어요. 가기 이틀 전에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녀석한테 미안하다고 꼭 전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서. 남편이 눈을 감는 날까지 진호는 오지 않았어요. 장례는 딸이 치렀습니다.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문 쪽을 자꾸 봤습니다. 혹시 오나? 혹시 소식이라도 들었나?
하지만 3일 내내 진호는 없었어요. 그때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내 가족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남편 첫 기일이었습니다. 딸이 와서 제사를 지내줬어요. 제사 끝나고 딸이 집에 돌아가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상을 치우기가 싫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올려둔 밥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그걸 치우면 정말 끝인 것 같아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9시였어요. 딸이 뭔가 두고 갔나 싶어서 인터폰을 봤는데 진호였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그 얼굴이 인터폰 화면에 작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 한참 있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진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청바지,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 나는 그 봉투를 먼저 봤어요. 얼굴보다 봉투를 먼저 봤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변했어요. 많이 더 낮아지고 더 쉬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 말이 어색했어요. 자기 집에 자기 어머니한테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들어오라는 건지 자리를 피하는 건지 나도 몰랐습니다. 진호가 들어왔어요. 거실에 서서 제사상을 봤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한참을 서 있더니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큰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한 번, 두 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쉽게 울면 안 된다고. 근데 눈물이 그냥 나왔어요. 진호가 일어나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진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리러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라만 봤어요. 봉투 겉에 글씨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쓰인 하얀 봉투였습니다. 뭔데?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었어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20년 묵은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부고 연락 들었어요. 주변 통해서. 그래서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주변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말. 장례식엔 왜 안 왔어? 못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온 거잖아.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을 안 했어요. 맞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고. 진호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기도 했고 설마 싶기도 했습니다. 그 종이는 바로 상속 포기각서였어요. 진호 이름으로 된 상속 포기각서. 제 도장 찍어서 가져왔어요. 저는 아버지 재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다 가지세요. 저는 한동안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받으러 온 줄 알았어요. 서류를 손에 들고 왔을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이가 아버지 기일에 찾아왔으니까 그 서류가 포기각서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져가. 네? 그거 가져가라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머니, 이건 법적으로 그거 치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 때문인지 화 때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진호가 서류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걸려있던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건 처음이었어요. 아버지, 마지막에 어떠셨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너 보고 싶다고 했어. 진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죽기 이틀 전에. 진호 어깨가 흔들렸어요. 소리는 안 냈습니다. 그냥 어깨만 흔들렸어요. 저는 바라봤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라고, 소리라도 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습니다. 나도 미안해. 진호가 말했습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아프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던 거 아닌데 알고 있었는데 못 갔어요. 어떻게 알았어? 누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3년 전에 아버지 쓰러지셨다고. 딸이요? 딸이 연락을 했군요. 나한테는 말 안 하고. 근데 왜 안 왔어? 무서웠어요. 무서웠다는 그 말을 저는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뭐가 무서웠는데? 아버지가 저 보기 싫어하실까봐. 2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또 쫓아내실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거 아세요? 뭐? 저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밉지 않으면 왜 안 왔어? 밉지 않았으니까요. 밉지 않은 게 더 힘들었어요. 미웠으면 차라리 잊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이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몰라요. 나도 그랬거든요. 20년 동안 그 아이를 미워하려고 했는데 미워지지가 않았어요. 미워지지 않으니까 더 보고 싶고 더 보고 싶으니까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온 거야?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달랑 이 서류 주러 온 것만은 아니잖아. 그런 건 그냥 우편으로 보내면 되지. 진호가 잠시 있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얼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이 고인 채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20년 만에 얼굴이 보고 싶었다고? 예. 그거 한마디 하는데 20년이 걸렸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지금 42이에요. 어머니는 66이시고요. 이제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밥은 먹었어?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게 아닌데 20년째 할 말이 쌓여 있는데 근데 그냥 그 말이 나왔어요. 안 먹었어요. 제사 음식 남은 거 있어. 이거 먹고 가.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먹어도 돼요? 아버지 제삿 날인데 아버지가 싫다고 할 것 같아? 진호가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도 났어요. 42살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어깨를 들썩이면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국을 올렸어요. 진호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국에 불을 켰어요. 안아줬어야 했는데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근데 저는 부엌에서 국을 데웠어요. 그게 저한테는 괜찮다는 말이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돌아와도 된다, 그런 말이었어요. 말이 안 나올 때는 밥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세대는. 진호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있다가 갔어요. 밥을 2그릇 먹었습니다. 제사 음식 다 먹었어요. 나물이며 전이며 남은 거 전부 먹더니 배부르다면서 또 울었어요. 그게 웃겨서 저도 울었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또다시 울다가 웃다가. 진호가 가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뭘 물어봐? 네 집인데.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남편 사진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한 말 진우한테 전해주었어. 그 아이도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당신한테도, 그리고 나한테도.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됐어. 당신도 이제 편히 쉬어. 그날 밤 오랜만에 잘 잤습니다. 진호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수박을 들고 왔어요. 크고 무거운 수박을. 어떻게 들고 왔냐고 했더니 택시를 탔다고 했습니다. 수박 들고 오려고 택시를 탔다고. 20년이 지나도 그 아이는 여전히 좀 어수룩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래 연락이 끊긴 사람, 밉지도 않은데 연락을 못하고 있는 사람, 보고 싶은데 먼저 손 내밀기가 무서운 사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